안녕하세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팀 방준호입니다. 우선 조류 독감이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무엇이고 예방 및 방역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 독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류 독감이란 조류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의 피해가 심각하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조류 독감의 원인체로는 총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A형 바이러스는 사람과 여러 동물에 감염이 되며 B형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형 바이러스는 사람과 돼지에 감염되고 있으나 드물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A형으로 분류됩니다. A형 바이러스는 다시 H형과 N형의 조합으로 총 144종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중 H5형과 H7형이 고병행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닭의 경우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여 졸다가 급격한 폐사를 보이게 됩니다. 고병연성 조류 독감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다다르며 폐사 전 안면 종착, 호흡기 증상, 청색증, 설사 등이 발생됩니다. 두 번째로 오리의 경우 닭과 같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호흡기 증상이 관찰됩니다. 고병원성의 감염 시 특별한 임상 증상이 없고 호흡기, 설사, 특히 흰색이나 녹색, 폐사율 10% 내외 등 발생 시 조류 독감을 의심해야 됩니다. 조류 독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료, 사양관리기구, 기침 시 비말, 오염된 물 또는 사료, 차량 이렇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조류 독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시 농장 차단 방역 AI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장 외부에는 농장 출입을 통제해주며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농장 출입자는 먼저 방명록을 기록하고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한 뒤 대인 소독기에 들어가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축사 전용 장화를 착용한 뒤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소독약은 2-3일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축산의 외부 기구는 주 1회 소독을 실시하며 축산의 먼지, 흙, 유기물을 제거한 뒤 천장, 벽면, 케이지, 바닥순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입 차량 세척 및 소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사 입구 차량 소독 시설은 차량 소독기로 차량을 소독해 주고 고압 분무 소독기를 바퀴나 차량 하부를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차량 내 외부 소독 장비를 비치해 주셔야 하며 희석 배수는 유기물 조건에 맞춰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서 및 구충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통 주변 사료를 제거해 주며 야생동물 차단 및 주기적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축산의 출입 방지를 위한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을 설치해주며 주기적인 구서 작업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소독제의 선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효력 검증 실시한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하셔야 됩니다.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농림축산검역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소독기구 동파 방지를 위해
소독약은 실내 보관 및 열선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독 효과는 농도, 온도, pH, 유기물 등을 확인해 주셔야 되며 제품의 희석 배수를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온도의 영향의 유무를 받는지 희석 배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희석 후 소독약의 pH를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여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생석회에는 물을 뿌린 후 살포하여 열 소독 효과, 알칼리성으로 그 위에 산성 소독약을 사용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생석회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발판 소독조는 유기물 조건에 맞춰서 소독제를 희석해 주셔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류독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부터 인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매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금 농장 간 모임, 방문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 사람 등 농장 출입은 최소화해 줘야 됩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 농경지 방문을 금지하며 야생 조수 출입 방지 그물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축사 주변 등 청소 및 소독은 생석회를 통하여 살포를 해주시고 가금 종사자가 10월경 계절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임상 관찰과 예찰을 철저히 해주며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이 되면 반경 10km 이내 예찰 지역을 지정해 주시고 시료 채취 기준 21일간 적용을 시켜주며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가금 농가의 조치 상황으로는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회송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야생조류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축사 내 외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의심축 발견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가축 방역 기간에 즉시 신고를 해주고 가축 방역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축사 내 발판 소독조 설치를 해주시고 소독약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축주와 관리자, 가족 외출은 자제해 주시며 농장 차량은 출입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사료, 퇴비, 기구 등 반출은 금지해야 됩니다. 가축 방역 관계자의 지시에 항상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생활화하는 길만이 조류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료법 및 백신은 없습니다. 병원체는 아스파 바이러스과 아스피 바이러스 속 DNA 바이러스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총 23개의 유전형으로 구분됩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등에 접촉이 되거나 해외 유입된 식물, 과일, 종자, 곤충,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오염 매개물인 차량, 분뇨, 사료, 도구, 장화 등으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의 컨설팅, 치료와 동물약품 등으로 또 감염될 수 있으며 종업원 및 쥐 등의 임금 발생 농가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드기, 모기, 흡혈 곤충 등으로도 바이러스 복균 매개체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생존 기간은 80도 이상 30분간 가열한 조리된 고기를 제외하고서는 생존력이 매우 높아 육류는 매우 위험한 감염원이 될 수 있어 국내 반입 및 축산의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병용성 심급성형 41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발생되며 하루에서 4일 내에 폐사율이 100%에 다다릅니다. 다음으로 고병용성 급성형은 발열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100%의 폐사율에 다다릅니다. 세 번째로 중병형성 아급성형은 약 7일에서 20일 이내에 30에서 70%의 폐사율을 보이며 저병용성 만성형은 30%의 폐사율을 보입니다. 비특이적 병변이나 폐사율이 낮게 나타날 경우 돼지 열병, 고병원성 돼지 생식기 소화기 증후군, 돼지 단독, 폐혈증성 살모넬라증과 같은 다른 출혈성 돼지 질병과 쉽게 혼돈할 수 있어 실험실적 감별 진단을 통해서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 보는 거와 같이 왼쪽을 먼저 보시면 초기 증상으로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가끔 기침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여러 마리가 포기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 후기에는 기와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후기 증상으로는 뒷다리를 잘 못 쓰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전형적인 발진군에서 나타나는 설사로 인한 엉덩이의 수양성 설사가 발생됩니다. 말기 증상으로 초기에 변비에서 경과된 황백색의 수양성 설사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행동 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돈 농가는 축내외 소독을 실시해주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야생 멧돼지와 접촉은 금지해 주시며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는 80도 30분 열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급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하여 주시고 부두기 방문 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입국 시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며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장 주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장 외부에는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생석회를 폭 50cm 이상 농장 둘레에 도포하고 농장 진입로는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농장 주변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분변 등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농기계를 농장 내로 반입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해 주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모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축사 주변 오염 가능 환경 쓰레기 더미, 습지, 수풀 등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농장 내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장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퇴비사, 사료 보관 시설, 출하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농장 내 야생 조수류의 먹이 요소 방치를 금지해 주시고 농장의 폐사축, 유산축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농장 내부 배수로, 틈새 등을 조밀망을 설치해 주시며 퇴비사, 사료 보관 창고, 깔집 창고 등에 조류 차단망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개나 고양이 등이 축산에 방목을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하여 출입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축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청소 및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축사 구멍 메우기, 그물망, 방충망 설치로 파리 등 유해 곤충과 쥐 등의 축사 진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환풍기나 환기구를 통해 곤충, 조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입식한 돼지나 환축은 소독된 격리사에서 격리하고 다른 돈사로 이동 전까지 꼼꼼히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돼지와 접촉한 물품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외부 반출하지 말고 내부 물품 보관함에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축사 입구에 장어와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시를 설치하고 축사 진입 시에는 전용 의복과 장화로 갈아 신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경각심을 갖고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